Freeway. 수요일의 코너 약학 다시 여러분의 식탁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자연 친화주의 정통을 잇는 요리사 전국구 절세미녀 이보은 요리연구가 그리고 공장 친화주의 밀키트가 키우는 요리사 경기 남부 요리의 창시자 훈남 약사 정전 푸드라이터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진님께서요 오늘 정재훈 약사님이랑 테디 교복 맞춰 입고 오신 것 같습니다. 그러신 것 같아요. 화면으로 보니까 그러네요. 말썽꾸러기 정말. 두 고등학생이 선생님 앞에 불려온 것 같은 그런 분위기고. 내가 선생님. 자, 오늘의 식재료 인스턴트 라면입니다. 뭐 안 봐도 뻔하죠. 아. 예, 정지훈 약사의 추천 아이템인 것 같은데 여기서 간단히 두 분의 라면 취향부터 여쭤보고 이제 라면에 관한 요리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사실 잠도 못 잤어요. 자다가 깨다 이 라면 생각하느라고 오늘 아침에 라면 얘기. 네. 어떻게 이 라면에 대해서 신세계를 보여줄 것이냐. 저는 일단요 대장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라면을 뜨거운 걸 먹는 거 굉장히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한다. 아. 네, 그래서 라면을 끓이면 면을 무조건 건져가지고 아. 면을 살짝 식혀서 먹습니다. 그게 네, 동생 라면 뺏어 먹던 버릇이 있어가지고요. 그죠. 남의 거 뺏어 먹을 때 약간 식은 걸 그렇죠. 먹죠. 아, 네. 그렇군요. 다이저브 됐을까? 저 아니에요. 뜨거운 라면 먹고 뒤면 대장부십니까? 대장부입니다. 아. 이걸 하기 싫으시다고. 자, 이보은 요리사는 어떤 취향이십니까? 저는 라면은 일단은 꼬들해야 됩니다. 꼬들 해야 된다. 굉장히 꼬들꼬들해서 라면 먹을 때 그 후루룩 소리가 정말 딱 콧등을 쳐야지 될 정도로 꼬들해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라면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것이야말로 진짜 라면이다. 그렇죠. 아, 퍼지면 그건 라면이 아닙니다. 사실 이제 퍼진 라면 우리가 많이 먹은 게 학교 다닐 맞아, 학교 다닐 때 퍼지더라고요. 때 면 다 건져놓고 국물만 따로 끓여가지고 이렇게 넣어주시던 맞아요. 그 라면 있고 이제 군대 라면 되게 이제 그렇게 먹었었는데 그런 건 라면이 아니다. 네, 꼬들해야 라면이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이 라면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디테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걀 넣으십니까, 두 분? 네, 달걀 당연히 넣죠. 전 2개 넣습니다. 2개. 네. 아, 2개면 이제 한 10g에서 한 14g까지 이제 단백질이 되는데. 일단은 달걀 2개를 넣는데 보통 이제 달걀을 넣고 나서 이렇게 휘휘 저어서 하시잖아요. 그렇죠. 넣고 젓거나 아니면 풀어서 아예 그 넣거나. 풀어서 네. 저는 그냥 술안으로 만듭니다. 팔팔팔 끓을 때 아. 달걀 2개 딱 깨트려 놓고 그대로 둡니다. 그대로. 네, 그러고 나서 먹을 때 보면 그게 노른자가 살짝 익혀져서 술안처럼 돼 있어서 그거를 톡 터뜨려서 꼬들한 라면에 딱 찍어 먹으면 그거는 아주 정말 끝내줍니다. 네. 아침부터 왜 그랬어? 정채훈 약사는 어떻게 드십니까? 제가 술안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봐도. 그래서 저 그냥 이게 고급 버전입니까, 술안은? 아니, 술안이 안 되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네. 미리 깨트려가지고 휘휘 저은 다음에 이제 넣었어요. 약간 분식집 스타일이죠. 약간 분식집 스타일. 네네. 그죠? 분식집에서 이제 그렇게 넣으니까. 네네. 근데 이제 그 달걀을 넣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들어가면 이렇게 나트륨을 좀 이렇게 잡는 역할을 또 한다. 뭐 그런 이야기도 들었던 것 같은데. 달걀이 나트륨을 잡지는 않고요. 네. 그 안에 들어가는 대파나 양파 네. 또는 뭐 많은 분들이 또 어떤 분은 토마토를 넣기도 하시거든요. 토마토 넣는 분들 계시다고요. 네네. 그러면은 아무래도 칼륨이 있기 때문에 나트륨을 조금 잡는 효과가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건 마음의 위안인 것 같아요, 사실은. 네. 그렇죠. 네. 아, 그냥 그래도 나트륨을 좀 잡지 않을까? 그래서 라면 한 그릇을 먹기 위한 우리의 그쵸. 어떤 나름의 네. 알리바이를 만드는 거 그쵸.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달걀 넣으시면 라면의 영양소, 거대 영양소로 봤을 때 이제 단백질이 좀 모자라고 탄수화물하고 지방은 많고 단백질 들어있긴 들어있는데 좀 모자라거든요. 네. 그걸 보충해 주는 데는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그렇죠. 달걀 하나에 한 3g에서 7g 사이로 이제 네. 단백질이 있다는 거니까 2개 네. 정도 넣으면 이제 한 끼 식사 정도로 먹기에는 좋죠. 괜찮다. 네. 제가 이렇게 또 알리바이를 만들어 드렸으니까 오늘 아침 점심에 또 라면 드시는 분들 엄청 많을 것 같습니다. 자, 라면 끓일 때 이렇게 면을 들어 올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찬 네. 공기하고 이제 접촉이 돼야 그 탱글탱글해지고 아주 그 식감이 좋아진다. 이거 근거가 있는 이야기입니까? 사실 그거는 근거라기보다는 그렇게 해야만이 꼬들한다는 생각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하시는 건데요. 약간 문지방 밟으면 안 된다는 건 네, 똑같은 거니까. 라면은 일단은 넣고 난 다음에 그 라면 자체가 스스로 퍼질 때까지는 그냥 두셔야 됩니다.
그래야 라면이 굉장히 꼬들한 그 유탕의 식감이 그대로 살아 있거든요. 다 퍼지고 난 다음에 한 번, 두 번 저어주는 건 괜찮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막 으깨가지고 접으려고 하면 라면이 그 꼬들한 식감이 조금 없어지죠. 제가 그렇거든요. 이게 라면 이렇게 딱 넣어놓고 전 물을 그렇게 많이 안 넣어서 네. 끓이는데 이 밑에만 너무 이렇게 먼저 익는 것 같으니까 재빨리 돌린 다음에 그걸 또 젓가락으로 넣어서 반을 헤집어가지고 휘휘 풀어서 맞아요. 그렇게 네. 하지 말고 네,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딱 두면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보통 라면을 뭐 한 3분 30초 정도 삶잖아요. 시점이 되면 한 1분 정도 지나면 라면이 스스로가 이렇게 싹 벌어져요. 유탕면 자체가. 역시 자연 친화적으로. 그럴 때 이렇게 끓이면서 한 분, 두 번 정도 저어주는 거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처음부터 막 이러면 안 되죠. 네. 인스턴트를 요리하실 때도 자연 친화적으로 요리하세요. 네, 정재훈 약사는 어떻게 끓입니까? 라면은 이게 원래 나올 때 생산 단계에서 기름에 튀기기도 했지만 네. 꼬불꼬불하게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렇죠. 그게 열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꼬불꼬불 모아놓은 거거든요. 물론 보관에 짧은 시간에 이게 조리가 될 수 있도록. 네, 그래서 굳이 들어올렸다가 놨다 하실 필요 없고요. 꼬들꼬들한 면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라면 뒷면에 나와 있는 표준 그 조리법보다 한 30초에서 1분 정도 덜 끓이시면 그게 사실 덜 익었을 때 꼬들꼬들한 거거든요. 그래서 굳이 들어올리는 거 하다가 손 대지 마시고 30초 덜 끓이시면 됩니다. 30초 정도를 좀 덜 끓이면 네네.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네요. 전 여태까지 라면을 참 괴롭혔군요. 네. 아직 익지도 않은 애를 막 젓가락 집어서 빨리 풀어자! 막 이러면서 자연 친화에서 많이 배웁니다. 네. 부재로 넣습니다. 특히 이제 집에서 만두 같은 것들 넣거나 또 치즈 이렇게 살짝 올려서 드시는 분들 계신데 제가 항상 낭패를 보는 게요. 이 만두를 넣는 시점이요. 이게 사실 냉동 만두기 때문에 한참 끓고 있다 들어가면 또 그 냉동 만두에서 나오는 그 물 때문에 다시 네. 또 온도가 떨어진다거나 또는 너무 늦게 넣으면은 만두는 덜 익었는데 라면은 퍼지기 시작하고 네. 이 부재료들 어떻게 넣어야 됩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제 경기 남부. 요리 기본은요. 원래 재료를 한꺼번에 다 익히는 게 아니라 따로따로 조리를 해서 합치는 게 경기 남부 요리의 과학이거든요. 그래서 전자레인지 집에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전자레인지 있죠. 만두를 전자레인지에 준비를 하세요. 네. 어느 정도? 그러니까 전자레인지 표준 거기 나와 있는 조리법대로 만두마다 예를 들어서 뭐 5분 돌려라, 7분 돌려라 나와 있죠. 전자레인지에다 만두를 돌리면 제일 최대 약점이 뭐냐면 만두는 잘 익는데 겉에 이제 그 만두피가 좀 마르죠. 그죠? 바삭해지고 과자처럼 돼버리잖아요. 그걸 이제 라면에다가 마지막 1분 그 시점에 넣어주시면 그 촉촉함이 다시 돌아오면서 만두는 이미 다 익어 있으니까 이게 너무 과학적이죠, 진짜. 네. 역시 전자기기를 써야 된다. 근데 만약에 이제 전자레인지도 없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요. 그럴 경우에는 일단 냉동 만두는 일단은 라면 봉지를 뜯는 그 순간부터 그냥 밖에 다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연 해동이 되거든요. 그럼 살짝 얼음기가 없을 때 라면 면발이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3분 30초 중에서 한 1분 정도 해서 라면 면발이 살짝 퍼진다. 그때 넣습니다. 라면 면발이 퍼질 때. 네, 퍼질 때 바로 그때 넣습니다. 그러면 라면이 익혀지는 2분 30초 동안 만두가 익혀집니다. 그러면 아주 맛있게 만두가 조합이 되죠. 네. 저는 그것도 빨리 익으라고 젓가락으로 이렇게 구멍 뚫고 쓰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네. 안 돼요? 그냥 자연적으로. 네. 마지막으로 치즈 언제 넣습니까? 저는 치즈는 잘 안 넣어 먹는데요. 만약에 치즈를 넣는다 그러면 저는 딱 식탁에 가기 직전에 바로 위에다 올립니다. 접시에다 그릇에다 담은 다음에 그 위에다 올려요. 네, 네. 근데 저희는 이제 분식집 전통을 따라가거든요. 치즈를 넣는지 안 넣는지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서 저희도 마지막에 네, 올려놓습니다. 마지막에. 이게 치즈 네. 넣었어, 보여줘야죠. 플레이팅 할 때 넣는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라면 이야기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은 모르겠습니다. 자, 셔리 크로우가 노래했죠. 모든 날은 구분 길이다. 모든 라면은 구분 면이죠. 구분 면을 생각하며 선곡합니다. 셔리 크로우, Every day is a winding road. 셔리 크로우의 Every day is a winding road. 굽어 있는 면, 라면을 생각하며 띄워드린 곡이었습니다. 자, 빌보드 키드의 아침 선택, KBS 2라디오, 김태현의 프리웨이, 절세미녀 이보은 요리연구가, 경기 남부의 훈남 약사 정재현 푸드라이터와 약학다식 오늘 라면 편으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만두에다 구멍을 뚫는다는 게 그렇게 분노할 일인가요? 김소연님, 정경원님 구멍 안 됩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또 정경환님께서요. 테디는 그냥 넣으세요? 뽀개서 넣으세요 하셨는데 이거 중요하죠. 네. 라면 그냥 넣습니까? 뽀개서 넣습니까? 라면은 그냥 넣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부러뜨리잖아요. 그러면 유탕의 면 자체가 이게 지금 좀 입자가 안 좋게 부러지기 때문에 나중에 라면이 먹다가 보면 끊겨요. 그러면 라면 먹는 맛이 안 나죠. 라면은 젓가락으로 들었을 때 한 입에 쫙 따라 올라가야 되죠. 저는 이 냄비가 이렇게 그렇게 크지 않은데 이렇게 많이 끓일 때 안 네. 뽀개고 어떻게 넣습니까 했더니 세워서 넣으시는 분 봤어요. 전. 라면 세워서 이렇게 5개 넣으셨다가 이렇게 뒤집더라고요. 어떻게 넣으십니까, 정재훈 약사? 라면 냄비는요. 라면을 안 뽀개고 넣을 수 있는 사이즈를 고르시는 게 정석입니다. 라면을 위한 최고. 전용 냄비가 있어야 된다. 그게 최고예요. 그 라면을 끓일 때 이따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용기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 그렇구나. 자, 2018년 기준 1인당 라면 소비량이 한국이 세계 1위라고 합니다. 네. 평균 1년에 75개 정도 먹는데 엄청나게 먹는군요. 자, 인스턴트 라면 색다르게 먹을 수 있는 맛있는 요리법 뭐가 있을까요? 뭐 토마토 케첩 넣는다, 우유도 넣는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신데. 저는 오늘 제가 우리 정재훈 약사님의 남부식을 조금 따라하려고 합니다. 땡땡 카레 봉지 인스턴트 하나 준비하시고요. 땡땡 봉지 카레 인스턴트. 네. 그거 뭐 이렇게 몇 분 카레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하나 준비하셔서 냄비에 담고 물 한 컵만 더 붓습니다. 그래서 끓여요. 거기에다 라면 면발을 넣어요. 근데 냄비가 아닌 웍이면 더 좋습니다. 아, 중국식 네, 웍 그래서 같은. 막 끓어오를 때 여기에다가 뭘 넣냐면 새우살, 뭐 새우살. 집에 있는 뭐 조개, 뭐 조갯살, 아니면 뭐 오징어 있으면 오징어, 뭐 이런 거 다 넣으시고 아니면 다진 소고기, 다진 돼지고기, 다진 닭살 다 좋습니다. 그리고 채소 좀 많이 넣으세요. 뭐 양파도 넣으시고 막 볶아요. 볶는다. 네, 아. 볶으면은 끓이면서 카레 그 맛이 라면에 흡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까르보나라처럼 이렇게 드실 수 있어요. 아, 카레를 마치 저 뭐죠? 파스타의 그 네, 어떤 파스타처럼. 처럼 네. 소스처럼 해서 네, 이렇게 해서 네. 먹을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정말 이색적이죠. 뭐 국물만 그러네요. 먹었던 라면이 아니라 요렇게 소스에 적셔진 라면도 굉장히 맛있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렇군요. 네. 벌써 입가에 침이 고이기 시작하는데 카레 라면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고, 자, 정경 약사 어떻게? 저희는 이제 라면 요리가 사실 경기 남부의 시그니처거든요. 그래서 시그니처입니까? 뭘 하나 준비하시냐면 집에 뭐 몸에 좋다고 선물로 받으신 양파즙 하나씩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양파즙 요것도 한 2개 정도 따셔가지고 라면에 물 대신에 양파즙을 넣으시고 어떻게 양파즙을 하시냐면, 끓여요? 양파즙을 끓여요. 아, 그러니까 물하고 섞어서. 네. 왜냐하면 왜냐하면 원래 양파 볶아가지고 만들어야 되는데 10분이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그래서 양파즙을 씁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다가요 쌀 넣고 양파즙 넣고 네. 물 살짝 자작자작하게 맞추셔가지고 위에다 라면 얹어가지고 그다음에 원하는 해물 있으면 해물 좀 넣으세요. 오징어 같은 거. 그렇게 해서 밥 지으면요 라면 스프로 만든 빠에야가 완성돼요. 빠에야. 오. 여기 집에 사프란 이런 거 가지고 계신 분들 거 얹으시면요 진짜 완벽한 빠에야가 됩니다. 아니, 그 거만한 표정은 뭡니까? 왜냐면 와인 타이밍인데 이제 그렇군요. 드실 때는 그 굉장히 완전 색다른 요리법이네요, 그거는. 네. 자, 라면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요리법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는데, 시간이 이토록 아쉬운 그 코너가 없었네요. 라면 얘기하고 오늘 하루 종일 해도 될 것 같은데. 가시기 전에, 자, 국물 라면 말고 이제 짜장 라면이나 이제 비빔 라면 있잖아요. 네. 요거 맛있게 먹는 방법 하나씩만 팁으로 마지막 주십시오. 저는 짜장라면에 그 라면을 삶을 때 오징어를 채 썰어서 같이 삶습니다. 그리고 물을 살짝 부은 다음에 그 물에다가 짜장 소스 풀어서 같이 볶아 놓으면 오징어 넣은 짜장면이 됩니다. 오징어만 살짝 잘라서 네. 넣어도 오징어 향이 확 나오면서 맛있겠네요. 그렇죠. 굉장히 맛있죠. 오징어도 단백질이니까 네, 그렇죠. 모자란 단백질을 또 네. 오징어로 채우면서. 그리고 마지막에 뭐 오이채만 올려서 잡수시면 아주 맛있죠. 부럽지 않네요. 중국집 짜장면. 후라이팬에다 끓이세요. 프라이팬. 짜장라면. 그러니까 라면 끓일 때 간과하시는 게 뭐냐면요. 화력도 중요하지만 그릇이, 그러니까 냄비가 굉장히 중요해요. 라면을 네. 2개, 3개 끓일 때 물의 양을 줄이는 것도 같은 원리인데 표면적이 그대로면은 물이 덜 날아가거든요. 근데 네. 물을 줄여야 되는데 후라이팬에 끓이시면은 물이 빨리 날아가면서 조리가 빨리 되기 때문에 짜장라면은 물이 많으면 맛이 없잖아요. 나중에 졸이는 게 핵심이니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후라이팬에 끓이시면 기가 막히게 웍 같은 프라이팬에다 끓이면 제일 좋다. 네. 표면적이 넓어지니까 물이 빨리 날아가요.
오늘 당장 라면을 위한 전용 용기, 그동안 일반 냄비에다가 라면을 끓였던 저를 반성하게 됩니다. 오늘 라면 요리에 대해서 밥식 먹을 식자를 쓰는 약학다시 이보은 요리연구가 정리원 약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점심은 역시 라면. 라면 먹어야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Freeway.